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공동지능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입니다. 공동지능이 되기 위한 네 가지의 원칙. 우리는 AI와 함께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는 AI와 함께 일하는 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함께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많은 AI의 어떤 그 기능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또 활용하고 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든 뭐가 됐든 어쨌든 함께 일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 배워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 모든 AI 시스템에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지금도 되게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과거의 것들이 굉장히 되게 허접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와 협업하기 위해서 정해둔 네 가지 원칙 우리 이썸 몰리 교수님이 작가님이 정해둔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예요. AI와 함께 일하는 법입니다. 함께 일하는 방법. 첫 번째, 작업을 할 때 항상 AI를 초대하는 거예요. 항상 초대한다. 두 번째, 인간이 주요 과정 속에서 계속 개입한다. 왜? 우리가 AI를 계속 쓰다 보면은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쓰다 보면은 내 생각보단 AI에 더 집중하다 보면은 얘를 의지하게 되겠죠. 내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고요. 점점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 주요 과정에 계속해서 개입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AI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나와 AI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방법들, 최적화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고요. 네 번째, 지금의 AI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 계속 성장,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해야 한다. 이 부분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작업할 때 AI를 초대해야 되는데 AI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아두면요.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될지 위협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려면 일일이 실험을 뭐 해야 된다? 해봐야 한다. 저는 적극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고 적극 응원합니다. 너 뭔 소리야? 저는 이렇게 약간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 제가 그렇게 막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했던 것들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아,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혹은 이렇게, 아, 좋구나. 아, 이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경험해봐야지만이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일일이 다양한 것들을 실험을 해봐야지만이 우리가 도움인지 위협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AI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AI의 미묘한 차이와 한계 그리고 능력을 잘 이해하는 사용자는요. AI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는 뭐 이런 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가방끈도 짧고, 저는 솔직히 잘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고, 흥미 있고,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활용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요,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막 진짜 막 뭐 최고의 권위자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요. 내가 어떤 정말 왕초보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의 초보이지만 진짜 왕왕왕왕왕 초보를 좀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뭐 요렇게 성장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AI 요거 여러분 계속 우리 한번 활용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편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종류의 편향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이 편향은요, 우리의 사고가 자기 자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어떤 의식
의식의 흐름 속에 내 스스로가 계속 그 안에서만 뺑뺑이 돌기 때문에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나는 굉장히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만약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어쨌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의식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어제 그저께 다뤘던 걸 뭐 이렇게 갈 때 어떻게 해요? 예, 정렬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기본 세팅 값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잘못 가면 또 돌아오고 또 이쪽으로 잘못 가면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동지능이라는 녀석이 생겼습니다. 바로 AI죠. 이 녀석이 생겼기 때문에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편향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랑 함께 뭔가 하다 보면요. 아주 객관적인 기준점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I는요. 사고 과정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브 역할을 하는 메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서브 역할 정도. 그러니까 동반자인데 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아주 또 작은 부분들을 돕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선택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챗 GPT를 사용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왼쪽 좌측 상단에 요 이제 딱 기능이 있습니다. 쭉 내가 여태까지 AI를 이렇게 활용했던 챗 GPT를 활용했던 목록들이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도 클릭을 하면 그 내용 전체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점들, 어떤 팩트들, 내가 공부했던 것들, 내가 알아봤던 것들, 내가 도움받았던 것들 이런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이거 많이 활용했구나. 또 내가 이런 부분은 취약해서 도움을 받았네 등등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런 객관적인 기준, 데이터 혹은 어떤 메모, 정리한 어떤 노트 이런 게 없이 내 생각만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편향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능이 AI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I의 들쭉날쭉한 경계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AI의 강점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파악하게 됩니다.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강점과 약점이요.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뭐 할 때에 일상 업무에 혹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AI로 활용할 때에 강점과 약점, 능력과 한계 파악이 된다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봐야지만이 경험해봐야지만이 활용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대충 듣는 걸로 요즘 요렇다더라. 뭐 요렇대. 들은 거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봐서 알고 감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AI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비밀 보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우려될 만한 거 저의 개인에게 있어서 우려될 만한 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AI의 도움을 받는 것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는 바로 의존성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얘만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어떤 멈춰가지고 내가 고민해보는 시간 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얘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생각하지 않고 얘만 써먹어. 의존하게 돼. 나는 바보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뭐 거꾸로의 생각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 질문하는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습니다만 때로는 잠시 멈춰서 내 생각, 내 어떠한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의존, 이게 문제입니다. AI의 무분별하게 의사결정을 맡기면요. 인간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다.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인간이 계속 주요 과정에 개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전체에 다 개입할 수는 없지만 주요 과정의 중요한 길목마다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뭐예요? AI를 버팀목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듀얼 브레인 뭐예요?
나의 뇌가 1번이고 이 챗 GPT든 AI든 얘가 2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듀얼로 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해서 활용하시지만 이거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 우리 한계와 또 위험성에 대해서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를 버팀목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 활용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